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집행유예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제도란 건 무엇이죠? 어떤 죄인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가벼운 범죄일 때 정상을 참작해서 그 형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제도, 이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요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집행유예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집행유예를 하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결격 사유란 무엇이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요건을 따져봅시다.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다. 이때 이 선고할 경우라는 것은 선고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형 중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그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문제와 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X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징역 3년을. 그런데 그 중에 1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고 나머지 2년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해서 수감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게 2006도 8555 판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자, X가 저지른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즉 X가 A죄를 범하고 B죄를 범했는데 법원이 경합범으로서 이 X에 대해서 한 개의 판결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나의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서 수감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2000도 4637 판례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이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라는 사람이 AJ를 범해가지고요. AJ를 범해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하겠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그러면 징역 2년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1년, 2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 그렇죠? 이때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만약에 X가 A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근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또다시 B죄랄지 C죄를 범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B죄, C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다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07도 768 판결이 있는데요. 그 판결의 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판결의 요지를 보게 되면 첫째, 판결 요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법 제62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 그 말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그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는데 바로 그 특별한 사정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재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 그것이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X라는 사람이 A죄와 B죄를 범해서 이게 이제 경합범이에요. 근데 B죄에 대해서 먼저 재판이 확정된 거예요. B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이 X가 저지른 이 A죄는 B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죠. 여러분 경합범에서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A죄는 B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A죄는 B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A죄를 뒤늦게 B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A죄와 B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바로 이 사후적 경합범에 재판받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여죄, 이것이 여죄거든요. 사후적 경합범에 있어서 B죄가 확정이 됐는데 A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남아있는 죄, 여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죄와 B죄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B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A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그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바로 여죄에 대한, 남아있는 여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B죄가 이미 금고 이상이 확정됐어요. 그럼 A죄는 B죄와의 관계에 있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그 사후적 경합범의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이 남아있는 여죄, 이거와 B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A죄에 대해서 B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대한 예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X가 A죄를 범해가지고요. A죄를 범해서 A죄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고 확정됐어요. 그러면 A죄의 집행유예 기간은 3년이니까 이렇게 3년이 되겠죠. 그렇게. 그런데 X가 또다시 이 A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다시 B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B죄에 대한 재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미적되다가 늦어지다가 그만 A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을 때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이 B죄에 대한 뭐예요? 또 다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논점은요.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2000도 4637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 판례의 요지를 보게 되면 우리 헌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법원이 A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게 확정이 됐어요. 언제?
2020년 뭐 5월 1일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지 법원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집행유예 요건, 특히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 이게 아주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집행유예 제도는요, 거의 내년 나온다고, 출제가 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10년에 적어도 6, 7번은 나왔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집행유예 요건, 특히 결격사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 2가지, 그 다음에 특히 여죄설에 주목하세요. 여죄설. 그를 여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요거를 집중적으로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